아가들은 간식 먹고 엄마들은 선생님이랑 공부할게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서 공부할까요? 있었네요. 간식 속에. 기도하고 공부할게요.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예쁜 아가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키우기 위하여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충만하신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어머님들이 질문을 여러 개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몇 개를 좀 묶어야지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설명이 어려워서. 질문 띄울 수 있나요? 네. 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최근에 아이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주고 싶은 영상은 보기 싫다고 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자동차만 나오는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저는 좀 교육적인 내용이나 덜 자극적인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대신 영상 시간은 타이머로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 안에서만 시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면 더 보겠다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패드를 작동하지 못한 시기에서 순순히 잘 봤습니다 라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패드 작동법을 금방 익히더니 자기가 켜고 끄는 줄 알아버려서 끄면 자기가 다시 켜버립니다. 그럼 강제로 빼앗게 되고요. 선생님 이거 말고 영상에 대한 질문이 하나 더 있던데. 네, 영상 시청은 아침, 저녁 15분에서 20분씩 보고 있습니다. 말을 잘 듣고 밥 먹을 때 장난하지 않고 양치를 잘해야 보여준다고 조건을 달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밥을 먹다가 장난을 해서 벌로 영상 금지를 했는데 이런 상, 벌 괜찮을까요? 영상 시청을 할 때 알아두어야 하거나 주의해야 할 것, 영상을 다 본 뒤에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이 질문 두 개 같이 생각할게요. 비슷한 거니까. 되게 궁금하시죠, 이거? 실제로 심리치료 받으러 오시는 분이나 학교 학생들도 되게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왜냐면 학생들 중에서도 엄마 아빠들이 있거든요. 자, 제 생각만 갖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연구 결과가 더 궁금하시죠? 자, 연구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조현병이나 ADHD 같은 경우 분명한 원인이 아직 뭔지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연구가 아직 너무 미비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래라 저래라는 아니고요. 아이들에게 영상을, 그러니까 유아들에게, 영유아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실험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신약이 나오면 우리 몸에 좋아서 약을 만든 거죠. 자, 신약 나오면은 아직 허가 안 났어요. 신약 개발했어요. 그럼 우리 아들, 딸들에게 먼저 먹여보실 거예요. 급하면 먹일 수도 있겠죠. 뭐 당장 죽는다 그러면 신약 먹여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면 보통은 어떻게 하죠? 그 약의 부작용들이 뭔지, 효과가 뭔지 좀 더 알 때까지 연구 결과를 더 기다리죠. 자, 영상이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큰일 나요. 아직 그것도 아니고요. 문제 없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냥 그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고 영국에서는 조금 더 아마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으셨나 봐요.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영상을 본다 안 본다를 아직 전 세계적인 연구에서도 결과가 안 나온 판에 제가 말을 하는 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아부가 36개월 이하 아이들이니까 36개월의 발달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드리면 정확하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태어나서 36개월 뭐를 해야 하는 시기일까요? 일단 잘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애착 들어보셨죠? 또 애착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상호작용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또 부모님과의 충분한 소통 다 들어보셨죠? 근데 말이 다르지만 사실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쵸? 이제 이거를 생각해서 보면은 한 단어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반응성.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반응성, 반응성. 자, 제가 말을 했는데 저를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거 끄덕여 주시면 반응성. 근데 제가 말을 하는데 여기 누구도 저를 안 쳐다보세요. 웃지도 않고 고개도 끄덕이지 않아요. 무반응성.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웃어주거나 이런 거라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저를 인식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것이 뭐뭐하구나. 자, 36개월까지는 반응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하나만 볼까요? 선생님 혹시 사무엘상 말씀을 보는 게 가능한가요? 자, 네. 자,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상, 사무엘 아시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시죠? 사무엘이 한나라는 분이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갓난아기일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딱 영유아시기 얘기해요. 갓난아기일 때.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다리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남편 엘가나가 자기의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매년 제사와 서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다음에 아이를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하고 아이가 평생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나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오. 그 아이가 젖될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아들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머무르면서 아이를 길렀다.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마침내 아이가 젖을 떼니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3년 된 수소 한 마리를 끌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가 든 가죽부대 하나를 가지고 실로로 올라갔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을 찾아갔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나서 그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갔다. 자, 여기서 멈출게요.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는데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야 돼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좀 머무르겠다. 그러니까 남편이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 젖을 몇 살까지 먹었는지 저도 모르죠. 저도 찾아봤겠죠. 만 36개월 전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라 하면 흔히 36개월이면 4살 또는 5살이죠. 꽤 오래 젖을 먹였죠. 그러니까 젖을 뗄 때까지 엄마 한나가 끼고 키워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엘리 제사장이라는 제사장한테 사무엘을 맡겨서 엄마가 안 크고 엘리 제사장이 키워요. 그럼 제사장이면 훌륭한 분이시겠죠? 이 성경에 오늘 궁금하시면 사무엘상 1장, 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근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크게 범죄를 해요. 크게 범죄를 하고 결국은 엘리 제사장 집이 다 망해요. 자, 뭐냐면 사무엘은 젖을 뗀 후에 엘리 제사장이 키웁니다. 젖을 떼기 전에는 엄마 한나가 키워요. 근데 엘리 제사장 집 아이들은 다 망난이었어요.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된 걸까요? 엘리 제사장이 젖된 후에 키웠는데 그럼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왜 그렇고 사무엘은 왜 괜찮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이겠지만 아이는 태어나서 36개월까지 자기 안에 무의식으로 받아들이는 성격의 구조를 형성해요. 근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36개월까지의 기억들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무의식적 성격의 구조를 상당히 많이 형성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엄마 한나가 딱 끼고 키우면서 자, 당시의 젖은 요즘처럼 시간 맞춰서 줬을까요? 언제 주죠? 울면 줘요. 자, 이게 반응성이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말이 느린 애들이 말이 왜 느린지 아세요? 반응성 문제 때문에요. 배가 고프기 전에 시간 딱 맞추면은 내가 배에서 배고파 라고 신호를 보내면 아이가
응 하고 응애 하든지 아니면 뭐 달라고 조금 크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줘야 되는데 신호를 느껴서 아이가 표현을 하기 전에 줘요. 그러니까 반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들이 반응을 하지 않고 아이가 신호를 보내기 전에 행동을 해요. 아이가 밥을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을 주면서 물 먹으면서 먹어. 아이가 물 그럴 때 물 줘야 되잖아요. 알아서 딱 줘요. 밖에 나가려고 그러면 신발을 얼른 딱 신겨요. 아이들은 자기가 생각할 틈을 절대 갖지 못해요. 먼저 자기가 느껴야 돼요. 아, 배고파. 아, 졸려. 아, 안아주면 좋겠어. 아, 추워. 아, 더워. 물론 애기들이 울지 그걸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인식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표현해야 돼요. 애기들은 응애 울어요. 조금 더 크면 안아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신호를 보내면 그때 부모가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나를 자각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구나, 춥거나, 덥구나. 자기 인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인식을 하기 전에 자꾸 주니까 문제가 돼요.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인식에서 끝나면 상호작용이 안 돼요. 인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옷을 잡아 끌든 아빠 옷을 잡아 끌든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말 못하니까. 표현을 하면 그때 반응하셔야 돼요. 이게 36개월까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를 인식하고 인식한 자기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의사표현을 하고 근데 의사표현을 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내가 표현을 하니 아빠가 엄마가 할머니가 내가 표현한 것을 충족시켜 주더라. 아, 세상이 내가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미리 주는 게 왜 안 좋은지 이해되세요? 자, 영상으로 돌아갑니다. 자, 영상은 내가 생각하고 표현할 기회가 있을까요? 영상은 내가 생각하게 안 해요. 내가 아 배고파, 아 추워, 심심해, 엄마 이거 끼워줘. 이거 애들이 왜 이런 거 들고 응 이거 뭐예요? 빼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영상이랑은 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를 인식할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영상한테 나대고 애들이 응 하고 표현을 안 해요. 근데 표현을 한든 영상 속에 있는 등장인물들이 까꿍, 어이구 재밌어, 어이구 재미없어 라고 반응 안 해줘요. 뭔지 이해되시겠어요? 영상? 그러니까 영상이 나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상이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36개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그 작용이 있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보여주든지 안 보여주든지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그래서 누군가가 아마 아이한테 한 3년 정도 보여주시면서 리포트를 써보세요. 굉장히 좋은 논문이 되실 거예요. 다행히 좋은 점만 있으면 다행이고 안 좋은 점이 있으면 이 지구 어린이들에게 기여하겠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여러분들은 보여주지 마세요. 근데 내 아이를 실험 도구로 삼고 싶으신 분은 아마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만약서라면 전 조금 기다릴 것 같아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 크게. 그러면 어느 시기부터 영상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네, 영상을 보여주는 게 좋은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보여준다면 5살 정도면 조금 좋아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5살. 네, 왜냐면 그때 생각이라는 게 꽤 많이 돼요. 사고가 가능해지는데 사고가 가능해지는데 동시에 뭐가 되냐면 대화가 지속 가능해져요.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생각이라는 거라고 대화가 지속 가능해지기 때문에 생각한 것을 갖고 엄마나 아빠나 친구한테 지속 가능한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영상 본 거를 쉐어할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2024년에 영상을 만 5세까지 안 보여준다고요? 제가 생각해도 별로 가능해 보이지 않아요. 일단 엄마가 너무 피곤해요. 옛날에는 저는 어려서 10식구가 살았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이 다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딴짓을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이 돌아가서 저를 10분씩만 돌봐줘도. 근데 요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 꼭 영상을 보여주신다면 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이들이 노래를 흥얼흥얼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리고 보면서 춤을 따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영상이 반응을 해주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영상은 반응을 안 하는데 최소한 내가 노래를 흥얼흥얼 따라 한다든가 몸을 움직인다든가, 그래서 그런 조금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상이면 조금 더 낫겠다. 안 볼 수 없다면. 그런데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셔라는 아니지만 저라면 반응성이라는 문제, 상호작용이라는 문제 때문에 좀 덜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여기 상벌이 나왔었어요. 너 뭐라 그랬냐면 밥을 잘 먹으면 뭐 보여줄 거야, 말을 잘 들으면 보여줄 거야, 뭐뭐 하지 않으면. 자, 제가 이거를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저는 이거를 안지 지금 태어나서 10개월째 이거를 봐서 아직은 이거를 파악을 못했는데, 잘할 때마다 얘를 줘요, 엄마가. 말 잘 들으면 얘 주고 밥 잘 먹으면 얘 줘요. 그럼 얘는 뭐죠? 좋은 거.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얘를 안 줘요. 얘 진짜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상과 벌을 주시는 건 뭐예요? 영상이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건지를 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상을 상과 벌의 용도로 쓰시면 편리는 하십니다. 편리는 하지만 참 비교육적이에요. 이거를 아이들 학습과 연결시켜 볼까요? 네가 이제 초등학생들 공부하잖아요. 숙제 다 하면은 뭐 30분 게임하게 해줄게. 그럼 아이들은 공부를 싫어하게 되는 아주 좋은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는 도구가 돼요. 뭐요? 재미있는 좋은 상을 받기 위한. 그래서 게임 10분에 대한 열망을 점점 키워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고려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게임이라든가 영상을 상이나 벌로 사용하시는 건 아이들의 무의식에 무엇을 심는 것인가. 그래서 상과 벌로는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영상이 애들이 좋아할 수뿐이 없어요. 한 5세 정도 되면 아이들이 한 20분 정도 이렇게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가능해져요. 자, 엄마 아빠들 생각해 보세요. 5세 정도나 돼야, 만 5세나 돼야지 20분 정도 집중하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뜻은 거꾸로 말하면 그 전에는 20분 정도 집중하는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영상은 왜 아이들을 집중하게 할까요?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없는 자극이에요. 그런데 계속되는 자극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뭐 도파민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계속 자극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계속 자극이 오지 않을 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매일 좋은 음식, 좋은 침대에서만 자면 평범한 침대와 평범한 음식을 먹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자극적인 걸 주는 건 아이들한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질문 볼까요, 선생님? 네, 20개월 차이 영유아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31개월, 둘째가 11개월이네요. 첫째가 본인 장난감을 둘째가 만지거나 하면 못 만지게 하고 아직 같이 노는 걸 힘들어 하는데, 둘째는 첫째만 따라다니며 첫째가 노는 장난감을 갖고 싶어 해요. 둘째는 첫째가 못하게 하니 서러워합니다. 이 둘의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자, 1개월짜리가 둘째라고 칠게요. 여러분은 막내인 31개월짜리한테 무엇을 요구하시겠어요? 자, 심리학에 보면 형제 순위에 따른 성격 발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태어나면 첫째로서의 어떤 성격, 막내는 막내로서의 성격을 반드시는 아니지만 가지기 쉽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 31개월이지만 아직 31개월은요. 누구랑 쉐어하기 어려워요. 그건 그 아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만 5세가 되면 동정심이라는 게 생기고 공감하는 능력이 좋아져서
힘든 아이를 좀 도와주려고 그래요. 물론 이건 딱 원령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사회적 민감성이 원래 뛰어난 아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30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회적 민감성이 원래 안 좋아요. 만 6세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보시지 마시고 그냥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31세면은 동생을 공감해서 동생 입장을 생각해서 바랄 거를 바라자. 바랄 거를 바라자. 그래서 사실은 보통 우리가 36개월 차이로 아이를 낳으면 좋습니다라는 소리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사회적 민감성이 유난히 좋은 아이라면 혹시 또 모르죠. 자, 그래서 정답이 있고 정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답이 아닌 답까지 얘기를 드릴게요. 정답은 31개월짜리가 그냥 그렇게 놀아야 돼요. 그러면 엄마가 큰아이, 큰아이, 아빠가 작은아이랑 놀아주시면 돼요. 근데 저도 알아요. 그거 불가능해요. 엄마 혼자서 두 아이 키우는데 그걸 어쩌라고요.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큰아이는 조금 억울해요. 둘째도 형아 때문에 속상해요. 그런 일을 없기를 바라는 어머님의 헛된 소망을 버리세요. 조금 상처받아도 괜찮아요. 조금 속상해도 괜찮아요. 하나도 속상하지 않은 게 좋은 건가요? 네, 그래서 31개월짜리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일반적인 31개월은. 그러나 조금 속상해도 괜찮다고요. 대신에 이걸 갖고 마구 야단치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 개월상 불가능한 걸 갖고 아이를 야단치고 나쁘다 그러면 자아에 손상이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야단치실 일은 아니에요. 근데 야단 안 쳐도 속상하니까 속상한 걸 좀 용납하시고, 둘째도 속상하죠. 왜냐하면 둘째는 절대로 형아 입장을 알까요? 11개월짜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이 조금 속상해한 걸 두시고 가능하면 애들을 데리고 좀 바깥으로 나가시거나, 제일 좋은 건 옆집이랑 좀 같이 공동 육아를 하면 조금 좋아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면 이런 때 참 좋겠죠. 그래서 그냥 엄마의 안타까움과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 다음 거 하나 더 볼게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서. 그 다음에 선생님 하나 더 볼까요? 네, 요거 볼게요. 저녁에 자다가 깼는데 엄마 아빠가 안 보여서 한바탕 울었어요. 그 후에 졸린데도 잠이 안 온다고 하며 자러 들어간 지 3시간이 지나도 안 자려고 해요. 그러다 늦게 겨우 잠이 들고요. 어떻게 해야 아이가 다시 안정적으로 잠들 수 있을까요? 자, 그런 얘기예요. 읽으시고 그냥 답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아기도 수면장애가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기도 수면장애들이 있어요. 어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게 수면장애라고 하지만 인면장애라는 게 있어요. 인면장애는 이제 잠이 들기가 어렵다 그러는 거고요. 조기각성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빨리 깬다 이런 말이죠. 그냥 간단하게 추려서 말하면은, 일단 아이가 에너지가 너무 남아있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체 활동을 충분히 하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잠이 잘 들려면 멜라토닌이 필요한 거 잘 아시죠? 근데 멜라토닌은 낮에 세라토닌이 밤에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낮에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으면 저녁에 멜라토닌이 말을 거꾸로 했죠. 낮에 세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으면 저녁 때 멜라토닌으로의 전환이 어려워요. 그래서 낮에 세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햇빛을 많이 봐야 된다는 거, 빛에 충분히 노출돼야 돼요. 그래서 전기가 없는 세상에서 해가 뜨면 눈 떠서 나가요. 그리고 빛이 없으니까 바깥으로 나가죠. 그리고 어두워지면 집에 들어와요. 훨씬 수면 장애가 적어요. 근데 우리가 해가 뜨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이 조명빨 아래서 햇빛을 안 보고도 그냥 살아요. 게다가 요즘 겨울이죠. 그러니까 더 조명 밑에 있지 햇빛으로 안 나가요. 그러니까 세라토닌 분비에 좀 어려움이 있겠죠. 물론 세라토닌이 햇빛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움직여야지 돼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저작 운동.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부드러운 음식만 먹어도 안 좋아요. 좀 씹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조금 충분히 분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 또 하나는 체온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체온이 여기 겨드랑이에 꼈을 때 그 체온이 아니라 신부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이가 너무 더우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이 바깥의 피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집이 너무 따뜻해요. 그래서 집을 너무 따뜻하지 않도록 조금 그거를 도와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불안하면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저만 봤던 질문이 있어요. 무슨 질문이었더라? 선생님 이거 질문이 하나 더 남았는데 그 질문 하나 보면 연결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1개월짜리가 접근 시기가 다시 찾아온 건지 엄마를 찾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하려고 그러고 아빠한테도 안 가요. 이거랑 연결시켜 볼게요. 이런 아이면은 아까 말한 이유가 없어도 수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지금 이 엄마는 아이가 접근 시기가 다시 찾아왔나요? 그러는데 31개월은 정확히 말하면 접근 시기가 아니라 이거는 말러의 재접근기라는 거거든요. 근데 말러의 재접근기는 31개월이 아니고요. 16개월에서 24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재접근기라, 이 아이 엄마 누구신지 모르지만 이 애기 엄마 질문하신 분 들으세요. 이거 재접근기라서 그런 거 아니고요. 이거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근데 불안해지면 수면에 문제가 생겨요. 애들은 잠을 자면 일어난다는 인식이 아직 없습니다. 잠을 자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면 엄마를 못 보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재접근기 아니고 그래서 불안하면 그럴 수 있다. 근데 동생이 있으면 애들이 흔히 불안해져요. 흔히 불안해져요. 그래서 동생이 생기면은 보통 퇴행을 하죠. 더 안아달라고 그러고 더 업어달라고 그러고 더 놀아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럴 때는 퇴행이 정상적인 거니까 불안해서 그런 거니까 좀 받아주시면은 수면에 도움이 될 거고요. 이런 경우 같은 건 이제 재접근기가 아닌데 재접근기를 말씀드리자면 애들이 12개월이 되면 잘 걷죠. 이제 13, 14, 15 걸어다니면 활동 반경이 되게 커져요. 그러면서 세상이 눈아래 보입니다. 다 지 맘대로 되는 것 같아서 이때 엄마들이 힘들어요. 왜냐면 막 뛰어가요. 너무 위험한데. 자신감이 충만해집니다. 근데 16개월, 20개월, 24개월 이렇게 되면 자아라는 게 점점 더 확실해져요. 그러니까 나. 근데 자아가 확실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예전에는 엄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두려울 게 없는데 내가 나고 엄마가 다른 사람이네요. 갑자기 무서워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돌아다니다가 세상이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그게 재접근기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엄마한테 들러붙어요. 그래서 애착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재접근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얘 혼자서 잘 놀더니 왜 갑자기 이러지? 동생이 생겨서 그러나? 아빠가 뭐뭐해서 그러나? 엄마가 뭐뭐해서 그러나? 그게 원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16개월에서 24개월의 아이라면 그게 아닌 자아가 생기면서 내가 엄마가 아니잖아요. 세상이 두려워지면서 그 불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엄마한테 오는 시기이기도 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몇 개를 좀 붙여서 했는데 사실 질문 개수가 조금 많았어요. 한 번에 제가 할 수 있는 질문은 많아야 3개, 2개거든요. 근데 이제 한꺼번에 다 하면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할 수뿐이 없어서 오늘 약간 죄송한 게 다 너무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질문 개수가 적은 날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조금 크게. 이제 의사소통이 되고 자기 생각을 말하게 되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르고 달랬는데 교회 이게 싫다고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울어도 혼내고 하면서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서 오히려 적응을 시키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교회는 다른 거라고 아이가 인식을 하니까 어린이집은 오늘 안 가도 내일 갈 수 있고 늦게 가도 되지만 교회는 지금밖에 안 되라고 해서 더 거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30분 내내 여러 번 물어봐도 가기 싫어, 엄마 혼자 가, 이렇게 해서 혼내려다가 그냥 혼자 왔는데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시켜주고 어떻게 데리고 오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요. 36개월짜리의 교육, 36개월은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러면 하면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을 교육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영유아부에는 36개월 넘은 애기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교육을 말로 설명하려고 너무 애쓰시지 말라는 것부터 하면 좋겠어요. 근데 36개월이 넘으면 하면 왜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걸 조금 더 말로 한다면 지금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설명을 하려고 너무 애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영유아부 애기들은. 그러면 오기 싫다고 하면 그냥 두는 게 좋은지? 아니요. 그걸 자, 애기가 잠자기 싫다 그러면 그냥 둘 거고 밥 먹기 싫다 그러면 그냥 둘 건가요? 자, 36개월까지는요. 아이들은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만화 영화를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다든가, 아니면 몸이 피곤한데 뒹굴뒹굴하는 게 너무 편하다든가. 근데 그걸 말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죠. 오늘 가셔서 사무엘상을 읽으시면 알겠지만 제사장 엘가나가 제사장 엘리의 아이들이 왜 망한지가 나와요. 너희가 그리하지 말라, 소문이 안 좋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호함이 필요할 땐 단호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협상이 가능한 게 있고 협상이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당연한 듯이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네, 가야 돼가 아니요, 가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아침에 기상 시간서부터 옷 입고 밥 먹는 그 시간이 좀 매일 루틴이 있으셔야 돼요. 집에서 몇 시에 나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월화수목금토일 그 시간이 아침이 비슷하게 좀 움직여지셔야 돼요. 근데 루틴이 깨지면 애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 루틴이 깨지지 않도록 그 시간에, 아이들은 아직 이성으로 이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좀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루틴을 이용해 주시고 그냥 이유 너무 설명하시려고, 아직은 물론 유치부 가시면 설명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기들이 힘들었겠네요. 저희 기도하고 마칠까요?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 뜻대로 키우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주님, 저희에게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양육이라는, 엄마라는, 아빠라는 귀한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